자, 정의학 국회의장이 좀 표현을 좀 높였네요. 도끼로 정치판을 깨야 한다면서 자신의 속생각을 오늘 얘기했습니다. 자, 먼저 이재호 후보 얘기한 뒤에 계속 국회의장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재호 의원 무소속 출마하고 있는데요. 일단 육성을 좀 들어보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또 이 무소속이라는 걸 제가 평생 처음 해보는 거라서 매우 어렵고 힘든 줄 압니다만은. 그러고 보니까 진짜로 무소속 처음 해보나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처음 1996년 총선 출마한 이후로 6번 도전해서 1번 실패하고 5번도 했잖아요. 네. 그런데 18대 총선에서 한번 떨어졌었죠. 8년 전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18대 총선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에 치러진 총선인데요. 네. 당시에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가 52% 과반이 넘는 득표로 당선이 됐고요. 당시 그 한나라당의 사무총장으로 어떻게 보면 18대 총선 그 공천을 진두지휘했던 이재호 후보는 40.81%로 낙선을 하게 됩니다. 자, 참, 이 정치인 운명이라는 게, 정치 상황이라는 게 이렇게 극적으로 바뀔까요? 8년 전에는 친박의 공천 학살의 배후라면서 이재호 의원이 당시에 지목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진 이유는 새누리당 지지자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에게 마음이 가 있는 분들이 이재호 후보를 찍지 않았다는 게 정설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불 10년이 이제 여기서도 입증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저희가 갖게 된 질문이 이제 은평구 이번에 여론조사라는 걸 보면요. 야권 연대했을 때 숫자랑 여당성 후보 합쳐보면 40대 40 좀 비슷했단 말이죠. 이것만 보면 박빙처럼 보이겠는데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 지지층이 이재호 후보에게 표를 던질까요? 그건 좀 추측이 필요한 얘기 같습니다만 어떨까요? 8년 전 상황을 돌이켜본다면 과연 이렇게 몰릴지. 근데 일단 전제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야권 후보가 3명으로 돼서 야권 후보 단일화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재호 후보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여당 성향 지지층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요. 근데 만약에 야권 후보 3명이 1명으로 후보 단일화가 된다라면 그래서 1대1 대결 구도가 됐을 때는 이재호 후보가 유재길 공천을 받았던 유재길 후보의 이 지지를 흡수를 못하면 낙선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노은지 기자. 네. 대통령의 여동생 박근영 씨 진짜 출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화당의 비례대표 1번으로 등록을 했는데 지금 이게 공화당의 어떤 선거 포스터인데요. 지금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내세워서 지금 포스터까지 만든 상황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박정희 시티 웰컴? 이건 무슨 뜻인가요? 네, 큰 의미는 없이 사실 말이 안 맞는 말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이 만든 문구인 것 같은데 일단은 지난번에 이제 2012년에는 어머니의 고향, 어머니를 내세워서 출마를 했다면 이번에는 아버지를 내세워서 또 한 번 비례대표로 이제 진출을 하겠다. 정치권 진출을 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실제로 돌이켜보면 4년 전, 이번에 이제 비례대표 출마가 확정된 거지요. 그런데 4년 전에는 충청북도 유경수 여사의 고향에서 출마할 뜻을 밝혔다가 무산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출마의 의지를 다지는 장면 저희가 육성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고향인 옥천, 보은, 영동에서 자유선진당 후보로 출마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당선되려면요. 표를 좀 얻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당선을 하려면 기준이 있는데요. 우선 이제 정당 투표에서 3% 이상의 득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000만 명이 투표를 했다면 거기서 30만 표를 얻어야 하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죠. 그리고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이 당선이 돼야 하는데 지금 일단 공화당에서는 경남의 후보 한 사람밖에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석을 일단 못 채우기 때문에 사실상 박근영 씨의 당선은 힘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일각에서는요, 박근영 씨 국회에 진출시키면 참 재밌는 일이 많이 생기겠다는 생각 때문에 지역 후보는 이 사람에게 찍고 정당 후보는 딴 데 하고 그럴 가능성도 좀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회의장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고 기자. 국회의장이 굉장히 강한 표현을 썼네요. 그러게 이번 공천은 악랄한 사천이다. 새누리당 얘기. 그렇습니다. 정치판을 바꾸려면 도끼를 들고 깨야 된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지금은 무소속이지만 정의화 의장의 친정은 이 새누리당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새누리당에서 이번에 공천을 주도한 이한구 위원장이 딱 망나니가 연상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게 막말 수준의 얘기까지 했었고요. 또 이한구는 앞잡이 같은 사람이다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국회의장은 이제 나라의 어른인데 표현이 좀 센 것 저 아니에요? 말에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네. 저 말 그러니까 표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네. 저기서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은 뭐냐면 네. 이번 공천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는 네. 부분에 대한 자각, 네. 인정, 반성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새누리당의 소위 말하는 친박 그룹은 네. 그 심각성을 알아야 된다는. 네. 저 표현 자체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적어도 거기에 적을 두고 있던 국회의장급이 네. 저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네. 저분도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판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얘기할 때는 네. 거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느낌은 듭니다. 네. 특히 이한구 위원장 같은 경우가 대단히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무슨 뭐 친박의 아바타다, 그 다음에 무도하다, 네. 그 다음에 완장에 취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새누리당의 최고의 어떤 그 잘못된 네. 폐해를 끼친 사람은 네. 바로 이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보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은 것 같고 네. 한간에 있는 얘기처럼 네.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네. 경제부총리나 네. 가로 열고 또는 국무총리 가로 닫고 네. 를 원하고 그랬다면 대단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자, 일단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많은 사람들이 아다시피 굉장히 까칠한 성격에 올바른 소리 굉장히 많이 했다고 평가가 됐었거든요. 불출마 선언 후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정책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도 많이 내놨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어쨌건 지난 공천 과정을 돌이켜보면 자, 일단 자기 개성은 살렸습니다만 한쪽 진영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이것저것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급기야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오늘 오찬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내놓았습니다. 자, 이번엔 야당 얘기 조금 더 보겠는데요. 자, 그동안 말씀드렸던 노은지 기자님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고 다음 패널과 함께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